안녕하세요. 10점 특별한 것을 가르치는 여왕사 영태입니다. 자, 여러분들 2020년 첫 모의고사 보느라 고생들 많았습니다. 고등학교 올라와서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상황, 여건 속에서 처음 모의고사를 보게 됐는데 처음에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른 예상치 못했던 그런 방식으로 시험을 진행을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정확한 여러분들의 성적, 그런 잣대가 나오기는 쉽지가 않은 성적이긴 하지만 그런 시험이긴 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첫 시험을 잘 치렀다라는 것에 의의를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 모의고사도 봤을 텐데요. 이 모의고사 내에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틀린 것들, 특히 오답률이 높았었던 문제들 위주로 한번 같이 점검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작년 3월, 원래는 이제 올해도 3월 모의고사였어야 되는데 4월로 밀린 상태죠. 그래서 작년 3월과 비교를 하는 것이 정확한 잣대가 될 텐데요. 작년 3월 오답률 탑5와 올해 3월, 4월 모의고사긴 하지만은 4월 모의고사의 탑5 이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작년 이제 문제들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오답률이 높은 편이다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작년에 5위가 올해 1위와 지금 오답률이 비슷한 수준으로 오히려 더 높죠. 이렇게 오답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었고 빈칸 추론에 굉장히 힘을 실었었던 재작년 수능의 어떤 트렌드를 그대로 반영한 시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보시다시피 문장 삽입에서 굉장히 많은 오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장 삽입이란 유형이 여러분들이 왜 지금 문제를 많이 틀렸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려웠는가 그런 걸 한번 살펴보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 문장 삽입 위주로 좀 살펴볼 거고 나머지 문제도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었던 첫 번째 문장 삽입 문제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 삽입 문제를 보기 전에 쌤이 이제 문장 삽입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문제 풀이법이랄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 쌤의 독해 강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서술이 되어 있고요. 그 강의를 보면은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1학년들이고 그리고 지금 아마 유형, 이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좀 모르기 때문에 좀 많이 말렸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들에서도 쌤이 쭉 풀어봤지만 문장 삽입에서 난이도가 있게 느껴졌던 거는 뭔가 어디에 넣어도 어색하지 않다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이 문장 삽입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자,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평가원 여러 가지 그 요강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글의 순서를 맞출 때 또는 문장을 삽입할 때는 반드시 단서들을 활용하자. 그래서 주어진 문장에 단서를 잘 활용하자. 이게 가장 포인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문장 여러 가지 단서들이 있고 이 단서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뭐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도 뭐 대명사도 있겠고요, 연결사도 있겠고, 지시사도 있겠고, 그리고 관사도 있겠고 여러 가지 그 순서를 나타내는 단서들이 있단 말이죠. 그 단서들을 찾는 방법 그리고 그 단서들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알아챌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연습이 되어야만 이 문제를 자연스럽게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단서를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틀렸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번 1학년 모의고사 문장 사용 문제들이 오답률이 높았던 이유 이걸 여러분들이 몰랐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 주어진 문장을 딱 읽어보고 주어진 문장의 앞뒤 문맥을 예측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문장이 지금 이 문맥 앞에 들어가겠구나. 그리고 이 어떤 문장이 주어진 문장의 뒤에 문맥에 들어가겠구나. 이런 정도의 어떤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뒤 문맥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 the US you have so many metaphors. 우리는요, 미국에서 많은 은유들을 갖고 있다. 시간에 대한. 그리고 그것의 passing이라는 건 흐름이죠.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과 관련된. 그래서 we think of time as a thing. 그래서 우리는 생각한대. 시간을 마치 어떤 thing, 물건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 이거지. 그게 뭐냐면 the weekend is almost gone 이라든가 or I haven't got the time 같은 것들. 그래서 주말이 벌써 가버렸다라든가 뭐 내가 시간을 가지고 있다 없다. 마치 시간이 어떤 사물인 것처럼 시간을 미국에서는 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프레이즈라는 예시들을 건네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의 사례를 들면서 지금 문맥이 이어지고
이루어지고 있고, 자, 그래서 시간을 미국에서는 이렇게 다룬다라는 것은 지금 미국이라는 새로운 예시를 등장을 시켰고, 그럼 시간을 다르게 다루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 이 문맥 앞에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문맥에 대한 추가 설명이 뒷문맥에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정도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되기는 힘들 거예요. 처음부터 되기는 힘들 것이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다 보면은 이 주어진 문장 앞에 어떤 문맥이 오겠구나, 뒤에 문맥은 어떤 문맥이 오겠구나 정도가 예측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맥으로 예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아쉽게도 여기 지금 주어진 문장에서는 단서를 안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진 문장을 넣는 이 문장 설명에서 오답이 많이 나왔던 건데, 단서가 없어. 지금 뭐 지사도 특별한 게 없고 대명사도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떤 문맥에서 이런 단서들을 활용하기 쉽지 않았다. 그래서 주어진 문맥에 앞뒤 문맥을 예측하는 것으로 문제를 맞추는 그런 방향성으로 답을 찾았어야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There are some cultures, 몇 가지 문화들이 있대요. 근데 어떤 문화들이 있냐면 can be referred to as people who live outside of time. 자, 근데 이 문화들이 어떤 문화냐면요, 언급을 할 수가 있대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문화래요. 뭐처럼 사람들, 이 시간의 바깥에 사는 사람들과 같은 것을 언급할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이 몇몇 있대. 그러니까 시간의 밖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 구문으로 나왔습니다. The 아몬자와 트라이브라는 이런 어떤 부족이가 있는 거죠. 이 부족들은 브라질에 사는데 does not have a concept, 뭐가 없다라는 거야. 이런 개념이 없대요.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곳이 있다는 거야, 지금. 자, 우리가 아까 예측했듯이 시간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대한 예시인 미국이 나오기 전에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는 나라가 지금 예시로 등장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Can be measured. 자, 이게 측정이 될 수 있고 또는 counted. 그래서 세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의 개념이 없는 곳도 있다라는 거야. 자, 오히려 되려 they live in a world, 그들은 사는데 이런 삶의 세계에 산대요. Serial events, 오히려 일련의 어떤 사건들이 연결되어져 있는 세상에 산다는 거야. Rather than seeing events as being rooted in time, 이런 어떤 사건들이 시간에 기인했다기보다는 그냥 사건 자체를 나열해가지고 그 흐름을 파악하는 그런 곳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미국과 달리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어떤 나라에 대한 설명 또는 이 부족에 대한 설명이 끝날 때까지 좀 기다릴 필요가 있겠지. 자, 연구자는 또한이란 말이었습니다. 이거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지. 발견한 게 뭐냐면 No one had an age. 누구도 나이에 대한 개념이 없다라는 거야. 아직 이어지고 있죠. 대신에 그들은요, 변화시킨대요. 바꾼대요. 그들의 이름을 to reflect their stage of life. 그들의 삶의 단계를 반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position with their society. 그들의 어떤 사회에서의 위치를 갖다가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So 그래서 작은 아이들, 아기들 같은 경우에 will give up their name to a newborn sibling.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갖다가 새로 태어난 자기 형제 자매에게 물려준다는 거야. 그리고 take a new one, 새로운 이름을 받음으로써 내가 나이가 들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몇 살이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지. 자, we think such statement. 자, 여기에 힌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단서들이 꼭 주어진 문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야. The such statements. 자, 이러한 언급, 이러한 말들, 이러한 말들이라는 표현이 지금 나왔는데 지금 such랑 같이. 그러면은 이러한 말들이라는 게 나왔다는 건 이런 말들이 앞에 있었어야 됐지. 그지? 근데 이러한 말들이 눈 씻고 찾아봐도 앞에는 없단 말이야. 그럼 이러한 말들이 어디 있었을까? 그치, 바로 여기 있었네. 그쵸? 그래서 주어진 문맥이 여기 들어가면은 이러한 말들과 함께 연결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흐름이 갈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객관적이다 라고 봅니다만은 그것들은 실제로 그렇지가 않다. 이게 객관적이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metaphor, 이러한 metaphor 한번 더 설명을 해주네. these라는 이런 지시 형용사와 함께요. 그래서 이러한 metaphor들 여기서 언급을 해줬고, 이 아만대화는요, don't talk or taking metaphors for time 해서 마무리가 되고 있어. 이게 오답률이 높았던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답으로 골라서 틀렸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런 은유라는 이 어떤 힌트를 활용해서 은유가 여기 있었으니까 여기다 넣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쪽으로 좀 많이 몰린 그런 감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어떤 메타포 전에 이러한 언급들, 말들에 대한 말이 먼저 왔기 때문에 얘를 앞에서 받아줘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다. 문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오답률이 높았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 보통은 굉장히 매력적인 오답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설명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주어진 문장 마찬가지 해석을 잘해서 앞뒤 분명히 예측을 하자 이거야. Of course, 물론 within cultures, 문화 내에서 개인들의 어떤 태도가 다양할 수가 있어. 상당히 많이 dramatically하게. 자, 그래서 물론 문화 안에서라고 지금 흐름이 가고 있다. 얘가 말이 물론이지 사실 거의 however에 가까웠습니다. 그렇죠? 물론 문화 내에서 개인들의 태도가 다를 수도 있다. 다양할 수 있다란 말이 나왔으면 앞에 문맥에서 어떤 것이 왔을까? 그렇지. 문화 내에서 그런 어떤 태도들이 통일된 모습, 통일돼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모습들이 나올 것이다. 그죠? 그리고 이런 말이 지금 첫 언급이 됐어. 사실상 오브컬스가 나왔지만 얘는 하워리볼과 같다라고 봤을 때 이게 언급이 됐고 첫 설명이 나왔으니 뒤에는 어떤 예시들이 나올 거다라는 게 예측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추가 어떤 진술이 나온다던가.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서 앞뒤 문맥을 봤으니 우리가 답을 찾는 게 좀 수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봅시다. Natural world provides a rich source of symbols. 자, 사용되는 이런 상징들을 제공을 하는데요. 뭐 예술이라든가 문학에서. Plants and animals는요, 중심입니다. mythology, 신화나 dance, song, poetry, 시, 뭐 rituals, 의례, festivals, 축제나 holidays around the world. 그런 것의 중심이 되는 게 plants랑 animals래요. 뭐 오케이. 아직 뭐 문화에 대한 얘기가 뭐 본격적으로 나오진 않았으니까 좀 기다려야 되겠지. 다른 문화. 자, 이제 문화에 대한 얘기 나오네요. 다른 문화에서는요, exhibit opposite attitudes. 그 반대되는 어떤 태도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toward given species. 그 주어진 종들에 대해서 다른 어떤 상반된 태도를 보일 수가 있어. 문화마다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snakes 같은 게 예를 들면은 굉장히 명예로운 거래요. By some cultures. 굉장히 아주 영적인 동물으로 여겨지는 반면에 어떤 나라에서는 또 굉장히 혐오스러워하는. 그치? 우리나라도 약간 좀 그런 편에 가깝죠. 그래서 뭐 영적인으로 여기는 나라, 또 혐오하는 나라, 이렇게 다르다라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individual attitudes가 아니고 지금 나라마다 하나로 묶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흐름이 끊기진 않고 있고요. 자, rats are considered pests in most of Europe and North America. 그렇죠. 굉장히 뭐 평균적인 거로 생각을 하는 반면에 근데 굉장히 또 리스펙 받기도 한다는 거야. 몇몇 인디아 문화권에서는 또 다르다. 그래서 문화권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근데 한번 더 들어. 좀 예시를 들어놨는데 또 예시를 듣는 그런 좀 특이한 형태네요. 자, Britain many people. 그 영국의 많은 사람들은요, rodent라는 것은 이제 설치류를 얘기하는 건데 설치류를 싫어해. 쥐 같은 것들. 그러나 there are several association. 몇몇 협회들이 있다는 거야. 그 영국 내에서도 devoted to breeding them. 그것들을 여기서 설치류죠. 설치류를 기르자라는 것을 하자라는 협회를 가지고 있대. 자, 지금 보면은 이 예시 뒤에 보면 영국 안에서 어떤 사람들을 싫어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을 좋아하거나 또는 지지하는 세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이 한 문화권에서 태도가 다르다, 다양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예시가 되겠지. 그치? 쌤이 얘기했듯이 이 주어진 문맥에 대한 예시가 바로 뒤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5번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물론 이제 흐름이 끊긴다라는 느낌도 분명히 받았을 겁니다. 왜? 예시를 들어왔는데 또 예시를 들어주니까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뭐 이것에 대한 어떤 첫 주장이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라도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맞췄어야 됐던 문제였고요. 그래서 앞에 나왔었던 37번 못지않게 오답률이 되게 높았었던 이유는 역시나 뭔가 흐름이 끊기는 부분이 잘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보여집니다. 분명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문장사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끊기는 데만 찾으려고 하면 답이 잘 안 나올 거예요. 절대로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문장 삽입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어진 문장의 단서를 활용할 것 그리고 주어진 문장의 앞뒤 문맥을 예측해서 어디에 들어갈지를 여러분들이 미리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바로 되면은 뭐 진짜 이런 말이 뭐하지만은 뭐 개나 소나 할 등급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을 해야만이 이게 딱 몸에 배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유형 공부를 좀 소홀히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문법과 독해 기본기를 다 잡고 나서 단어를 계속하면서 유형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1등급 여러분들 유지를 할 수 있겠어요. 자, 장문 독해로 갈게요. 장문 독해는 두 문제가 나오죠, 아시다시피. 두 문제가 나오는데 제목과 그 다음에 어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 어휘 문제를 먼저 풀겠다는 생각으로 하나씩 푸세요. 하나씩 풀고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전체적인 내용이 정리가 될 거니까 마지막에 골라버리면 끝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각달락의 그 소주제가 잡혀야 됩니다. 이 문제의 제목을 맞추기 위해서는. 자, 많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연구를 하고요, 배웁니다.
근데 아주 비효율적이래요. 왜냐면 그들이 주장을 하기 때문에 doing their homework while watching TV or listening to loud music. 그래서 TV를 보면서 또는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좀 비효율적이라고 본 거야. 자, 이러한 같은 학생들이 또한 보통은 interrupt 한다는 게 뭐예요? 방해한대요. 그들의 공부를요. 이런 반복되는 전화통화라든가 아니면은 주방 나들이, 주방 가서 막 이렇게 음식 꺼내놓고 막 여러분들 그러죠? 비디오 게임하거나 막 인터넷 서핑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방해라는 게 맞지. 뭐 A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ironically하게요. 학생들인데 이게 상당한 어떤 필요야. 집중할 필요지. 집중할 필요가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when studying R, 공부를 할 때 종종 the ones 이러한 학생들이라는 거야. 이 학생들이. 근데 어떤 학생이냐면 그들 스스로가 이런 대부분 이런 산만한 것들로 주변에 둘러싸여져 있는 학생들이 보통 보면은 어쨌든 집중력이 굉장히 필요한 학생들이라는 거지. 자, 이러한 10대들은 주장하는 게 뭐냐면 they can study better. 그들이 더 잘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야. with the TV or radio. TV랑 라디오 같은 거 들으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틀어놓고서 그래서 be playing도 문제가 없죠. 자, 그래서 이 학생들이 산만하게 공부해야지 공부가 더 잘 된다는 주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뭐 여러분들도 좀 그런가요? 자, some professionals. 자, 여기 좀 중요하지. 몇몇 전문가들은 실제로 oppose한다, 반대한다라는 거야. 흐름 괜찮지? 그들의 어떤 입장에 반대한대. 반대되는 입장이래요. 자,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대절이야. 많은 10대들이요 실제로 공부를 하는데 생산적으로 한대. 이런 덜 이상적인 조건에서 오케이. 왜냐하면 그들이 노출이 되기 때문이야. 반복적으로 이런 background noise, 소위 말하면 약간 그런 백색 소음 같은 거죠. 아니면 또는 배경이 되는 소음 같은 것들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생산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대. 자,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C에 손이 안 갔었던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인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 여러분들의 어떤 개념 이런 것들을 글에 도입을 하기 때문에 글에 자꾸 삽입을 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도 당연히 집중이 안 되니까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라는 편견에 갇혀 있던 거야. 근데 지금 이 문제를 맞출 때는 글의 근거만 잡고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보면은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이 지금 보면 뒤에 이 앞에 있는 학생들의 근거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주장을 펼치고 있단 말이야.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오포즈가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다라는 것이죠. 그죠? agree라든가 주장을 갖다가 지지하는, 서포트하는 쪽으로 흐름을 갔어야 되는 정답이 여기 C입니다. C. 굉장히 허무하죠. 그죠? 여러분들의 생각이 들어가면서 아마 오답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네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공부를 할 때에 산만한 것이 필요한 거 아닌가? 다른 어떤 뭐 TV라든가 음악이 도움이 되는가?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 교육자들은요 주장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요 used to 뭐뭐에 익숙해진다라는 거죠. become used to 이런 TV 사운드라든가 비디오 게임 그 다음에 loud music에 익숙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주장하는 게 insisting students turn off the TV or radio를 끄게 주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doing homework 이 홈워크를 할 때 will not necessarily improve 꼭 이게 그들의 어떤 성취적인 부분에 향상을 가져오진 않는다라고 지금 추가적으로 주장을 하면서 분명하게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은 아까 앞에 학생들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구나. 자, 이러한 어떤 입장은요 분명히 naturally 그치 이게 일반적으로 공유되는 개념은 아니긴 하죠. 그러나 자, 많은 선생님들과 전문가들은 확신이 된다 이거야. 뭐래 그들의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학생들인데 공부하는 이런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실제로는 비효율적으로 성과를 얻는다라는 그래서 배운다라는 이런 흐름 괜찮게 마무리가 되고 있죠. 됐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산만하게 공부하는 게 괜찮냐라는 것이 글의 제목이 되겠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이 두 번째 어휘 파트에서 여러분들 생각이 많이 들어가서 틀렸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3번으로 마무리 좀 짓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법입니다. 어법을 또 안 할 수가 없겠죠? 어법은 뭐 간단하게 쭉쭉 볼 건데요. 자, 보면은 사실 이제 어법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진짜 최소한 200문제, 300문제 정도는 풀어봐야 내가 이제 어법의 어떤 감 같은 것들이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법 같은 경우에는 문법의 어떤 베이스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문법 강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유형 강의에서 얘기했었던 어법적인 부분들은 꼭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한번 공부를 하고 넘어가자. You are what you eat. 너는요, 네가 먹은 것이다. 라는 거. 한번 네가 먹은 것이 너의 어떤 몸으로 다 드러난다. 뭐 이런 것이죠. 뭐 살이든 뭐가 됐든. The phrase, 그러한 말이 often used to show. 보여주기 위해서 활용이 된대요. 그런 어떤 관계, 음식과 너가 먹는, 그 다음에 너의 어떤 신체적인 건강.
이런 것 사이의 어떤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보여준다는 의미의 쇼 같은 경우에는 뭐 전혀 문제가 없죠. 지금 흐름상 be used 동사 원형 뭔지 아시죠?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but 그러나 do you really know? 너 정말로 아느냐? What you're eating? 네가 먹고 있는 것. When you buy processed food, 이런 어떤 가공 처리된 음식이나 또는 canned food, 뭐 통조림이라든가 또는 아주 뭐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음식들 그런 것들을 먹을 때 너가 뭘 먹고 있는지 네가 아냐? 사실 그냥 뭐 봉지가에 바쁘시 그 안에 뭐가 칼로리가 얼마고 뭐 나트륨이 얼마고 이런 거 확인 안 하잖아요, 우리 잘 그치? 그 manufactured products 이런 많은 가공된 생산물들이요, made today 오늘날 만들어진 이런 것들이 포함하고 있는데 so many chemicals 너무나도 많은 화학물질과 인공 조미료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Which it is sometimes difficult to know exactly what is inside them. 자, 관계사로 보이는 위치가 들어갔습니다. 맞죠? 위치가 들어갔는데 위치가 들어갔다고 치고 이렇게 연결이 됐다고 봅시다. 자, 근데 관계대명사의 특징이 뭐지? 이번에 지금 관계대명사가 관계대명사 위치가 나왔는데 관계대명사의 특징이 뭘까요? 뒤에 어떤 문장이 온다? 완전 불완전? 이런 것도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학습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어법과 관련해서 학습이 좀 많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법은 문법의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문법은 여러분들 기본기를 다져놓는 거라면 영어에 대한, 어법은 그런 문법 개념들을 활용해서 문제에 녹였을 때 알아낼 수 있겠느냐를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법 문제 이 3점짜리 하나 맞추는 게 되게 쉽지가 않은 게 그런 이유 때문인 건데, 관계대명사는요, 뒤에 대명사가 생략되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문장에서 보다시피 그것은 어렵다 알기가 주어, 보어, 그 다음 투부정사 연결되면서 문장의 마무리가 완전하게 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 문장은 뭐냐면 그 유명한, 그치, 중학교 때 좀 내가 공부 좀 했다는 친구들 알 겁니다. So that 구문이 됐어요. So that 구문. 그래서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어렵다 알기가 라는 흐름으로 가야 됐었던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게 답이, 그래서 2번이 대시였던, 금방 고를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답률이 지금 48%밖에 안 나온 것은 어법 문제 치고는 꽤 빠르게 답을 줬고, 그죠? 그 다음에 분명하게 알 수 있을 만한 이 관계대명사를 활용한, 정말 너무 흔하게 쓰이죠. 중학교 때부터 쭉 많이 쓰여왔던 개념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맞췄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like, 전치사 뒤에 명사가 오는 부분이라던가 또는 way to find, way를 수식한 투부정사라던가, 그 다음에 5번은 수일치 문제죠. 그래서 main purpose의 주어를 잡고 동사 수일치, levels에 낚인 애들이 이게 얼이 아닌가 생각했다가 이제 이거 고른 애들이 좀 있을 겁니다. 맞죠? 정답이 어쨌든 2번이 되겠습니다. 가볍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빈칸. 빈칸도 지금 오답률이 높진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많이 어려운 개념이 어려운 지문이 아니었고, 지금 쌤이 빈칸 문제 풀 때는 이 쌤이 항상 이제 쌤 유형 편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지만 빈칸을 먼저 읽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빈칸을 먼저 읽어서 내가 지금 뭘 찾아야 되는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빈칸을 먼저 읽는 게 좀 귀찮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처음부터 이거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결국은 이 글에 대한 결말을 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봐야 됩니다. 그렇죠? 글은 굉장히 명확한 편이니까 그냥 앞에서부터 볼게요. Say you normally go to park or to work or work out. 너가 공원으로 뭐 걸으러 가든지 아니면은 뭐 운동을 하러 가든지 보통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maybe 아마도 today 오늘은 you should choose different park를 선택할 수도 있어. 왜? Well, who knows? 누가 알겠냐? Maybe it's because 너가 그런 어떤 연결고리, 다른 에너지, 그 다른 공원에서의 다른 에너지를 얻고 싶어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곳을 좀 가보고 싶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종종 그렇듯이. Maybe you will run into people. run into 한다는 건 마주치는 거지. 사람들을 거기서 마주칠 거야. 네가 전에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을 마주칠 것이고, 그 다음에 너는 make a new best friend. 새로운 베프를 만들 겁니다. 단순히 그런 다른 공원에 방문함으로써요. You never know. 너는 모를 겁니다. What great things. 어떤 훌륭한 것들이 일어날지. 너가 이 어떤 공간인데 you feel comfortable. 이런 안정감을 느끼는 공간 밖으로 나갈 때까지는 어떤 훌륭한 것들이 일어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네가 안전한 공간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해야 된다.
익숙한 것으로부터 또 새로운 도전을 좀 해야 된다. 뭐 그런 글의 흐름이에요. 맞죠? 아주 명확합니다. 34번 치고는 내용이 굉장히 쉬운 편이고 If you're staying in your comfort zone에만 머무르게 되면 You are not pushing yourself past that same old energy. 그래서 그 과거에 계속 줬던 그 똑같은 에너지를 갖다가 과거로부터 너를 밀어내지 않는다라면 You are not going to move forward.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너의 길에서. 그치? 그래서 by forcing yourself to do something different, 뭔가 다른 것을 하게 함으로써 you will awakening yourself, 너 스스로를 일으킬 수 있겠죠. 이런 어떤 영적인 수준에 있어서. 그리고 you're forcing yourself to do something, 뭔가 benefit you, 너에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무언가를 하게끔 만들려면 너를 comfort zone에서 밀어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너가 익숙한 것을 벗어나서 새로운 것을 도전해야 봐야 한다라는 것이 결국에 이 글의 주제가 되겠고 그 주제를 그대로 바꿨으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듯 예, 결국에는 글의 핵심이 이거였죠.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켜라. 뭡니까? 결국 새로운 경험은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양성이라는 게 바로 삶의 조미료가 되겠다. 1번이 답의 가능성이 높겠죠? 판타지는 현실의 어떤 거울이다. 거리가 멀고요. 실패는 더 많은, 성공보다 더 많은 거 알려준다. 실패 뭐 얘기 없었지. 뭐 이거는 굉장히 비슷한 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게으름이라는 것이 발명의 엄마다. 뭐야 이거? 그 다음 conflict strengthens the relationship. 이런 어떤 분쟁의 관계를 강화시킨다. 아니고요. 자, 분명히 어떤 좀 새로운 경험이란 말을 주지는 않았지만 결국엔 다양한 것을 경험을 해봐야 된다라는 1번이란 말이 결국에는 빈칸에 들어갈 말이었고 그 다음에 글의 주제이자 핵심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빈칸 수능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첫 시험이었고 그래서 첫 시험이었고 또 새로운 환경에서 예상치 못했던 환경에서 시험을 봤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점수가 안 나왔던 또는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왔던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한 건 여러분들 많이 느꼈을 거야. 내가 좀 지금 부족하구나, 더 많이 해야겠구나. 쌤의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어떤 질문들이 생기면 언제든지 쌤의 Q&A 게시판 활용하시고요. 우리는 다른 본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